중고 거래로 만난 보살의 경고. 청동향로 도깨비인지 사자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현사. 배고픈 영혼들의 그릇, 향로 안에 놈들이 굴출려 있어요. 기묘한 문양이 그려진 노란 부적. 부적에서 타오르는 열기와 함께 황금빛이 번쩍.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물건을 손에 쥐셨나요? 새 것의 매끄러운 감촉도 좋지만 가끔은 누군가의 손때가 묻고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물건의 마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반하면 내 집 앞에서도 낯선 이의 추억을 아주 헐값에 살 수 있는 세상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이 단지 그 물건의 기능뿐일까요?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물건에 혼이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주인이 아끼던 빗줄 하나에도 매일같이 들여다보던 거울 속에도 그 사람의 간절한 염원이나 차마 떨쳐내지 못한 집착이 달라붙는 법이라고 말이죠. 과학의 시대인 21세기에도 이 믿음은 여전히 유효할지 모릅니다. 단지 중고거래라는 현대적인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 일상 속에 숨어들었을 뿐이죠. 누군가는 그저 운이 좋아 싼 값에 귀한 물건을 얻었다고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물건과 함께 오지 말아야 할 것을 집 안으로 들여오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이 내놓은 물건이 사실은 자신을 지켜주던 마지막 방패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평범한 중고거래 앱에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에 관한 기록입니다. 할머니가 남긴 낡은 향로 하나를 무심코 팔려 했던 청년, 그리고 그 거래 장소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여인. 그녀가 건넨 건 돈이 아니라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물건 값은 됐고 오늘 밤 누가 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마요. 단순한 미친 사람의 헛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었을까요? 자, 이제 그날 밤 닫힌 현관문 너머에서 벌어졌던 그 소름 끼치는 거래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어느덧 한 달, 평생 홀로 지키시던 경기도 외곽의 낡은 한옥은 주인을 잃은 슬픔보다 텅 빈 공간이 주는 기묘한 무게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자 민주는 유품 정리를 위해 그 집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코끝을 찌르는 건 오래된 나무의 썩은 내와 수십 년간 배어든 연한 향내였습니다. 독실한 불자였던 할머니의 집 곳곳에는 빛바랜 염주와 정체 모를 부적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것들은 그저 버려야 할 짐일 뿐이었습니다. 안방 가장 깊은 곳, 누구의 손길도 허락하지 않았던 낡은 자개장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앉은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 괴짝을 열자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방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어른 머리통만 한 크기의 청동향로였습니다. 거뭇한 녹 아래 흐르는 묵직한 광택은 예사 물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향로 몸통에는 도깨비인지 사자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형상들이 촘촘히 새겨져 있었고, 입을 벌린 짐승의 눈은 마치 살아있는 듯 민준을 쏘아보았습니다.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꽤 비싸 보이는데. 향로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마치 그 안에 사람의 한이라도 꾹꾹 눌러 담은 것 같았습니다. 문득 할머니의 생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이 향로 앞에서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기도를 올리곤 하셨습니다. 어린 민준이 다가가려 하면
할머니는 서슬퍼런 눈으로 꾸짖으셨죠. 가까이 오지 마라. 이 안에는 아직 잠들지 못한 것들이 가득하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땐 노인의 망령 든 소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향로를 마주하고 있자니 할머니의 경고가 소름이 되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장 월세가 급했던 민준에게 경고는 금세 잊혀졌습니다. 스마트폰 렌즈가 향로의 기괴한 문양을 담아냈습니다. 당근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물건이 등록되었습니다. 할머니, 유품 정리합니다. 오래된 청동향로, 같이 아시는 분만. 가격을 5만 원으로 적어 넣고 등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방 안의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힘없이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만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초 뒤 날카로운 진동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채팅이 도착했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날아온 메시지. 닉네임 명월. 프로필도 없는 익명의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 향로 함부로 내놓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제가 가죠. 어디입니까? 암전된 방 안. 민준의 얼굴을 비추는 건 시퍼런 스마트폰 액정뿐이었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날아온 메시지. 닉네임 명월. 프로필조차 없는 회색 아이콘이 묘하게 위압적이었습니다. 그 향로 함부로 내놓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제가 가죠. 어디입니까? 민주는 답장을 고민했습니다. 수집가인가 싶다가도 물건값을 깎으려는 수작 같아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말투에는 장사꾼의 상술 대신 명령조의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직거래는 내일 낮에 하죠. 답장을 보내자마자 일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상대는 채팅창을 열어놓고 기다린 듯 했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해를 넘기면 당신이 감당 못할 일이 터져요. 지금 집 앞 편의점으로 나오세요. 10분 드립니다. 민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네 이름은 뜬다지만 집 앞 편의점을 정확히 지칭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스토커인가 싶어 창밖을 내다봤지만 골목은 적막했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민주는 다시 향로를 챙겼습니다. 그때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민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앱에 올렸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사진 속 향로 주변으로 검은 연기 같은 수십 개의 손이 형체를 이루어 향로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찍은 사진이라고? 갤러리를 확인했지만 거기엔 평범한 사진뿐이었습니다. 오직 명월이 보낸 사진 속에서만 기괴한 검은 손들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메시지. 향로 안에 놈들이 군주려 있어요. 당신 할머니가 기도로 눌러왔던 것들입니다. 당신이 문 열고 나오세요. 안 그러면 놈들이 먼저 문을 열 겁니다. 이 대화가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 향로와 집안에 단둘이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공포뿐이었죠. 민주는 묵직한 괴짝을 낀 채 서둘러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민주는 보지 못했습니다. 텅 빈 방 안, 꺼져 있던 전등이 번쩍이며 켜졌을 때
향로가 놓여있던 자개장 위에 선명하게 찍힌 검은 손자국들을 말입니다.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골목 끝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보다 무서운 건 옆구리에 낀 청동 향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분 나쁜 냉기였습니다. 편의점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로 길게 늘어진 그 경계선 위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신복 대신 짙은 남색 개량 한복을 입은 보살 명월.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는 인간 너머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네. 1분만 더 지체했어도 향로 주둥이가 열릴 뻔했어. 명월은 민준이 입을 떼기도 전에 다가와 괴짝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지독한 냉기가 사라지고 진한 침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가 향로 위에 의문의 가루를 뿌리자 괴짝 안에서 치익 소리와 함께 기괴한 비명 같은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정체가 뭐예요? 민준의 물음에 명월은 노란 부적 한 장을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이건 당신 할머니가 내게 맡긴 업을 대신 가져가는 대가니까. 하지만 당신 몸에 묻은 잔향까지는 지우지 못했어. 그 냄새를 맡고 오늘 밤 손님들이 찾아올 거야. 명월은 민준의 어깨를 꽉 쥐며 얼굴을 가까이 밀착시켰습니다. 잘 들어. 이 향로는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배고픈 영혼들의 그릇이었어. 향로 주인이 바뀌며 놈들이 잠식겠지. 오늘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거야. 누가 이름을 부르든 얼마나 애절하게 울든 절대 대답하지 말고 문을 열어주지 마. 대답 한마디, 문고리 한 번에 놈들이 당신 몸을 새 그릇으로 삼을 테니까. 말을 마친 명월은 안개처럼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텅 빈 거리, 민준의 손에는 차가운 부적 한 장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11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1시간. 민준은 미친 듯이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잠그는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또어하게 띠리릭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뒤이어 찾아온 정적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민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민준은 불을 켤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무언가와 눈이 마주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발장 근처에 주저앉아 보살이 준 노란 부적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사기꾼일 뿐이야. 향로를 공짜로 얻으려고 겁준 거라고. 하지만 허공에 흩어진 말 뒤로 기괴한 냄새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의 침향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지독하게 비릿하고 눅눅한 악취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마치 썩은 물에 잠겨 있던 시신에서나 날 법한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민준은 화장실로 달려가 정신없이 손을 씻었습니다. 피부가 벌개질 때까지 문질렀지만 비릿한 냄새는 모공 깊숙이 박힌 듯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동자는 불안으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온 민준이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11시 45분. 약속된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단 15분. 민준은 침대 위로 올라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감각은 오히려 날카롭게 날이 섰습니다. 냉장고 소리, 윗집의 발소리,
배관의 물소리까지 누군가 침입하려는 신호처럼 들려왔습니다. 특히 향로가 있던 자개장 쪽에서 들리는 드륵, 드륵 긁는 소리에 민주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나 지켜준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를 원망하다가도 향로를 넘겨버린 자신의 경솔함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11시 55분, 온 세상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의 자동차 소리도 길고양이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준의 귓가에는 자신의 거친 심장 박동만이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절대 대답하지 마. 누가 불러도 얼마나 애절하게 울든 상관하지 마. 보살의 환청을 되새기며 민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침내 시계의 분침이 마지막 한 칸을 이동했습니다. 오전 00시 00분. 고요를 깨고 복도 저 멀리서부터 아주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민준의 현관문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새벽 0시. 현관 너머의 소리는 사람이 내는 것이라기엔 너무나 딱딱했습니다. 살점 없는 뼈마디가 철문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 민주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박동이 귓가를 때려 다른 소리를 분간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누구세요? 튀어나오려는 말을 필사적으로 삼켰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끝이라는 보살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 밖의 존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크가 멈추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스며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나야. 경수야, 너 거기 있지? 민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경수여. 3년 전 비 내리는 고속도로 민준의 옆자리에서 세상을 떠난 단짝 친구였습니다. 민준은 죄책감 없이 잠든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너무 추워. 밖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 나 온몸이 젖었어.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생전 경수가 즐겨 쓰던 말투. 낮은 비음까지 똑같았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보살의 경고보다 강하게 이성을 흔들었습니다. 경수야, 정말 너니? 민주는 홀린 듯 침대에서 내려와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은 회색 노이즈로 가득했지만 그 사이로 창백하게 젖은 경수의 얼굴이 스친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나 그때 너 원망 안 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갈 데가 없어. 까만 손들이 자꾸 나를 끌고 가려 해. 울먹이는 목소리에 민준의 손이 도어락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손끝이 닿는 순간 거실 구석 할머니의 자개장에서 우드득 하고 뒤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민준이 멈춰 섰습니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썩은 물비린내와 타버린 향 냄새가 뱀처럼 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살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뇌리를 때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와도 절대 열어주지 마. 그건 당신 친구가 아니야. 민준이 입을 틀어막고 손을 거두자 문 밖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야, 김민준. 열어. 열라고. 애절하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여러 명의 목소리가 겹쳐진 기괴한 쇳소리가 문을 뒤흔들었습니다. 쾅, 쾅, 쾅 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소리. 내놔. 내 향로 내놔. 이 사기꾼 자식아. 여기가 내 집이라고.
수십 명의 원귀가 지르는 소음이 복도를 메웠습니다. 번호판이 눌리는 소리, 문고리가 덜컹거리는 소리, 그리고 문틈으로 검은 진흙 같은 액체가 꾸역꾸역 밀려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며 부적을 가슴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놈들은 손톱으로 철문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너만 살아서 좋냐?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비명은 새벽 2시가 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귀를 막고 웅크린 채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인간의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 민준의 현관 앞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문 밖의 존재들은 이제 번호 누르기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도어락 핸들을 잡아 비틀며 강제로 문을 열려 시도했습니다. 철제가 휘어지는 끼익 소리가 날 때마다 민준의 심장도 오그라들었습니다. 민준아, 나 경수이라니까. 왜 대답 안 해? 숨소리 다 들려. 다시 돌아온 경수의 목소리는 훨씬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검은 액체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대며 민준의 발등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소란이 멈췄습니다. 발소리도 긁는 소리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끝난 건가? 하는 희망이 고개를 들 때쯤 창밖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들고 이웃들의 출근길 발소리와 새벽 상인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아, 아침인가? 민주는 안도하며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밤새 자신을 지켜준 문고리를 잡으려던 찰나 그의 시선이 거실 벽면 시계에 머물렀습니다. 오전 02시 55분 민준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창밖은 분명 아침인데 시계는 아직 3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환상이고 유혹이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대기만을 기다린 놈들의 마지막 덫.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멀어지자 평화롭던 소리들이 일제히 거대한 웃음소리로 변했습니다. 히히히, 아깝다. 다 왔는데 이제 문틈으로 수십 개의 가늘고 긴 손가락들이 삐져나와 장판을 찢어 발기기 시작했습니다. 문 전체가 뒤로 넘어갈 듯 휘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민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부적을 현관문에 밀어붙였습니다.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순간 부적에서 타오르는 열기와 함께 황금빛이 번쩍였습니다. 밖에서 수천 명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왔고 시계의 분침이 마지막 한 칸을 이동했습니다. 오전 3시 00분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기묘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눈을 떴을 때 거실은 선명한 아침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쑤셨고 가슴팍에 쥐어있던 부적은 시커멓게 타버려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지옥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듯 말입니다.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연 민주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튼튼한 철제문에는 날카로운 손톱 자국 수십 개가 깊게 파여 있었고 문틈에는 검은 액체가 말라붙어 지독한 물비린내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곧장관리사무소로 달려가 CCTV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던 보안 요원과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새벽 12시부터 3시 사이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어락은 눌리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형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민준의 집문은 거대한 힘에 밀리듯 안쪽으로 휘어졌다.
펴졌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문틈으로는 검은 안개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문 안과 밖이 서로 다른 차원에 놓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중고 거래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보살 명월의 계정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의 집에서 발견한 낡은 일기장에는 이런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향로는 복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집안의 업보를 가두는 감옥이다. 내가 눈을 감는 날 부디 영험한 이를 만나 이 그릇을 치울 수 있기를.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이 죽고 나면 감옥이 깨질 것을. 그리고 보살 명월은 할머니의 기도가 불러온 마지막 인연이었음을 말이죠. 민주는 그날 이후 다시는 중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누군가의 집착이 서려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그 물건은 안전합니까? 혹시 오늘 밤 당신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누구인지 묻지 마십시오. 그저 아침이 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